이 돌봄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국가가 돌봄의 역할을 조금 더 확장하고 내실화를 기해서 저출생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들의 행복 지수라고 할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년에 들어와서 여성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자기 개발을 비롯해서 실력을 보이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눈에 보이던 불평등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남아있던 그런 잔존하는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척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 논란의 대상도 안 된다, 그렇게 봤죠. 뭐 저는 이제 정부에 있었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인력이나 뭐 이런 부분이 매우 취약했죠. 사람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일은 더 하라고 그러면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여가부 폐지 문제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오히려 이 가족 문제라든지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나는 옳다고 봐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 돌봄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태어나면 돌봄을 받지 않습니까? 또 성장을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게 되죠. 노인이 되면 또 돌봄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가족 돌봄이 중심이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 또 국가가 돌봄의 역할을 조금 더 확장하고 내실화를 기해서 저출생 문제를 비롯해서 특히 그 국민들의 행복 지수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까지도 이 돌봄의 역할이 더 커져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돼요. 독일 같은 데서는 청소 노동자들을 단순히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혁신적인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로 이렇게 바라본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뭐냐면, 나사에 케네디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복도에서 이제 누굴 만났어요.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 무슨 연구원이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저는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니, 청소하시는 분도 같이 우주선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죠. 지금 우리가 34년 차거든요, 우리 헌법이. 지난 34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런 변화를 거기에 담지 못하고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개헌은 이제 여야 합의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당의 지도자들이 결단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개헌이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년도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에 퇴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2년 후에 총선거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국 선거 3번을 좀 2번으로 좀 하면 좋겠다. 특히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는 다 행정기관의 장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 2년 지난 후에 총선거는 중간평가의 성격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국민들의 그 정권에 대한 평가, 이런 기회를 더 보장하는 등의 그런 개헌이 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권 조항을 비롯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원 바이 원 이렇게 급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해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저는 합니다.
매주 목요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항상 했죠.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를 다뤘어요. 참석하신 분들도 매우 유익하게 생각을 했고 저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뭐 언론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서 제안을 받아서 총리 브리핑이라는 걸 했었죠. 네. 문턱 없는 총리 브리핑. 그래가지고 무슨 사전에 각본 없이 거기서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총리들이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못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지만 저는 어떤 일을 했냐면 원래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그 투기 수요 억제하는 데 집중했어요. 네. 필요한 일이죠. 네. 필요한 일인데 간과한 것이 시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경제는 시장의 힘을 권력이 누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고 시장이 실패할 때 그 실패를 보완하는 일을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을 아예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하는 것은 성과를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정부가 기존에 해오던 투기 수요 억제 중심의 플러스 공급 확대로 정부 정책을 바꿨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8.4 대책이라는 게 있었고 금년에 2.4 대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도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96%밖에 안 돼요. 이게 한 110% 정도는 돼야 투기 세력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투기 세력을 눌러가지고 규제해가지고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천진난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경기 인천도 주택 보급률이 한 100%밖에 안 돼요. 공급을 확대하는데 공공만 중시하는 게 아니고 민간의 주택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280만 호를 제가 공약을 했는데 그중에 130만 호는 공공 부분이고 150만 호는 민간 쪽이에요. 이 정도의 주택 공급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은 투기꾼들이 투기를 안 해요. 재난을 크게 당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드리는 게 그게 사회 정의다.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른 게 아니거든요. 슬라이딩 스케일로 사실 그게 제일 좋아요.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데는 이렇게 해주고 쫙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게 좋은데 이제 그러려면 소득 파악 이런 게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요. 미국은 그렇게 해요. 89%까지 줘요. 그런데 금액이 다 달라. 저소득층은 많이 주고 그게 합리적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뭐 그분들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임명권자에 대한 배신 행위면서 저는 그 기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에게도 지지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잘못 판단들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본선 시작이니까 지금 좀 출렁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경선은 하나의 드라마예요. 그 경선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고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책을 내고 국민과 소통하고 저의 진면목을 보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서 꼭 승리해야죠. 정세균은 되면은 가장 잘할 사람, 무결점, 시비거리가 없는 후보예요. 논란거리가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조금 더 매력 있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지율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죠.